우리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자기를 망치고 싶어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 생각대로하면 넌 망칠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지 본인들이 자기를 망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그냥 믿고 가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부모한테 너무 증명하는 거에 시달려요. 대학 들어가는 걸로 자꾸 이렇게 뭘 자꾸 은혜를 갚아 머리 별로 줄 게 없는데 우리가. 요새 20, 30대 MZ세대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우리 회사에. 그래서 나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데요. 왜요? MZ세대 되게 무서워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 계신데 MZ세대가 내가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공정의 이슈 있죠. 공정의 되게 이슈? 민감하고요. 진짜 그거 제가 알아요. 우리를 공정히 대해달라는 건데 거기에 뭐도 있냐면은 권리에 대한 그리고 뭐죠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능력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 공정의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나이 들고 사장이 제일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의 회식하는 때 거는. 사장만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저는 완전히 오래된 사람이라 나는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내가 원래 아이디어도 제일 많이 내고 내가 뭔가 알아내고 네. 나를 따르라 스타일이 되게 저한테는 맞는 사람이고 근데 무대에서 퍼포먼스는 김미경 혼자 내지만 회사 퍼포먼스는 직원들 100명이 내고 나는 무대 뒤에 있어야 되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DNA랑 맞지 않으셨군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혼났어요. 어떻게 혼났어요? 어떻게 하냐 회의를 하는데 내가 막 뭐를 발표를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남자 직원이 대표님 그거 아십니까? 대표님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 말을 안 듣고 대표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안 듣고 계세요 대표님은. 그럼 뭐하러 회의를 하나요? 그때부터 제가 뭘 썼냐면 CEO로서의 반성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나로부터 없애야 될 것.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컸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렇군요. CEO로서는 한 살이었거든요. 10대, 20대 때 김미경 증평에서 사시던 네네네. 그 김미경 소녀는 좀 어떻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약간 관종 스타일의 아이였나요? 아니면은 아니었나요? 아, 저 뒤에 있지 않아요. 제가 1학년 때 너무너무 그 반장 역할을 잘해갖고 우리 예. 반이 다 1등을 한 거예요. 체육대회, 합창대회, 중창대회, 뭐 몽땅 다.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는데 나를 반장으로 두니까 너무 편하셨던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네, 다 알아서 그렇죠. 1등 만들고 2학년 때 제가 딴반으로 간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래갖고 교감선생님이랑 상해서 날 데려갔잖아. 스카웃. 네가 알아서 우리 반을 맡아라. 이 대표님께 질문 있는 분들이 좀 있길래 몇 분의 질문을 좀 아, 가져왔거든요. 그랬어요? 네네네.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타고나는 재능이 꼭 필요하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고나는 말재주가 있으면 말을 맛깔나게 하거나 되게 그 살아있는 말처럼 잘 네.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강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말할 게 있어요. 말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스토리가 제일 있어야 중요해요. 돼요. 이 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 그리고 또 하나가 지식 사회에서 말을 잘하면 첫 번째 직업이 무엇이건 두 번째 직업은 저절로 탄생한다. 그래서 말이 최고의 지식 시대의 파생 상품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받은 질문입니다. 갱년기와 아이들 사춘기가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은 아 근데 이걸 병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갱년기도 병이 아니고요. 네. 사춘기도 병이 아니고요. 이거 다 크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물어야 되는 질문의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회가 우리 아이의 등수를 매기지 않게 예. 네가 얼마나 괜찮은지의 등수를 엄마가 매겨줘야 돼요. 매일. 갱년기도 마찬가지. 예. 아 내가 애들 이렇게 다 키우고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나이 50대에서 해놓은 게 뭐가 있지? 다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그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다는 걸 알려주세요. 괜찮다는 걸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되게 괜찮은 여자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스스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만들게끔 그걸 도와줘야지 자가 발전을 해야 돼요. 자존감은. 제도권 교육을 떠났습니다. 둘째 분. 셋째 막내 분도 그럴 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외워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단체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걔는 세상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걸 굳이
그쪽에다 놓고 애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자기를 망치고 싶어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 생각대로라면 넌 망칠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지 본인들이 자기를 망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그냥 믿고 가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부모한테 너무 증명하는 거에 시달려요. 대학 들어가는 걸로 자꾸 이렇게 뭘 자꾸 은혜를 갚아먹을 별로 줄게 없는데 우리가. 요새 이제 또 대표님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후의 삶은 코로나 전과 네, 절대로 같아질 수 없다. 두 가지 축을 신경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려고 하거든요. 첫째, 저는 현재를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현재에 충실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술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 친구가 새로운 그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걸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커피 머신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영양제가 나와요. 김미경 섹션을 딱 치면 김미경한테 필요한 영양제가 의사가 처방하면 드르륵 나오면 요만큼 딱 털어요. 모든 가족들이 같은 기계에서 각자의 처방을 의사로부터 받은.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갔을까요? 일단 빅데이터 김미경에 그죠? AI가 들어간 거죠. 또 들어간 거. 이 자체는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것은 IoT죠. 그럼 여기다 내가 링을 꼈어요. 그래서 정보를 병원으로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센서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로봇 기술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그런 적어도 우리가 보통 세븐테크 혹은 일레븐테크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쓰여지는 되게 중요한 테크의 기본들. 네. 이게 무슨 테크로 만들었는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야 소비자로서 유능해야 나중에 판매자로서도 유능해요. 요새는 어떠냐면 개인이 좋아하는 걸 더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김미경이라는 개인이 작은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서 소비와 판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거든요. 결국은 세상 전체 판이 테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테크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은 판매하는 김미경은 부캐로 뭘로 나올까? 지식을 전달하는 김미경은 뭘까? 이게 부캐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어진다. 몇몇 테크를 알아야 되는 전문가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터전에 옮겨가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서 되게 중요한 거 테크 개념 하나요? 또 하나는 철학적 개념 하나. 철학이 바뀌어요. 철학이 뭐냐면 ESG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딸과 내가 ESG에 대해서 한참 토론을 했었어요. 네, 심도 있는 토론을 하네요. 엄마 생각엔 말이야 ESG가 기업 규제라든지 수출 규제라든지 혹은 기업 평가에 사용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철학적 펀더멘탈 같아. 너는 만약에 엄마 다음에 이어서 살으라고 자본주의 사회를 내가 넘겨주면 네. 넌 어떠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불공정하지. 엄마가 다 해먹었잖아. 엄마가 기후도 다 썼고 네. 엄마가 아파트값 다 올려놨고 공기는 너무 나빠졌어. 사회적 양극화는 엄청 심해. 그럼 그 뒤에서 내가 엄마 뒷세상에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아?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다른 철학이 필요해. 그게 ESG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ESG는 투자 규제가 아니야. 이건 철학인 것 같아. 이걸 좀 연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ESG고 이 펀더멘탈이 10대, 20대, MZ세대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철학적으로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또 우리 세대에 영향을 주고 주고받아야 되는지가 제 가장 관심사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저도 공부가 너무 많이 됐고요. 이거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기회가 되면 또 네. 한번 모셔서 좋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